안녕하십니까. 저는 왜 문재인을 싫어하는가. 제 3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희 부모님들이 이제 북한에 가게 된 경위까지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에 가서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모아가지고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가는 과정에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죠. 억울하다기보다는 이제 인간이 사는 세상이 과연 맞았냐, 이런 그 상상 초월의 세상을 이제 겪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 이모님들이 모두 이제 북한으로 가셨어요. 외할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가면서 저희 어머니뿐이 아니라 이제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갔죠. 저희 제일 큰 이모님만 놔두고 이제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 이모님들은 이제 북한에 가서 일본에서 살다가 이제 북한에 가니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배도 고프고 입살밥이라는 걸 먹기도 힘든 나라, 뭐 이런 나라에 일단은 이제 뭐 속아서 왔다는 이런 것에 이제 정신적인 고통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모님 한 분 한 분이 이제 정말 정신을 잃고 미쳐서 돌아갑니다. 저희 이모님들은 다 미쳐서 돌아갔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저희 이모님들이 참 이제 이쁘게 정말 이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모님들이 이놈의 돼지 새끼의 코가 자꾸 움직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모님들이 다 미쳐서 돌아가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을 낳는 과정을 걸치면서 자식들 때문에 이제 이를 악물고 살아가기 시작을 하고 저희 이모님들은 이제 시집을 가기 전에 이제 미쳐서 돌아갑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이유는 이제 북한이라는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북한을 그려보는 그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북한에 가면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곳인데 그래도 북한에 가면 어떤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문재인이가 얘기하는 평화가 오고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민간 교류가 이루어지면 나도 북한에 가가지고 정말 무슨 장사라도 해가지고 부동산 투기 뭐 kum장사 무슨 뭐 등등등 있을 거잖아요. 이러저러한 장사라도 해서 나도 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를 개척할 수 있는 개척지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이제 너무나도 엉터리 없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모든 것이 국가의 통제로 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이제 어떤 사업장을 내려고 하거나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해도 그 승인을 대한민국 사람이 가서 받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고 그 승인을 받는 첫 번째 부리들, 두 번째 부리들을 놓고 보면 김일성이 시대에 김일성한테 충성을 다했던 주사파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또 동료들, 또 그런 아이들의 자식들, 이들이 아마 북한에 가면 이제 우선권을 먼저 가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대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자식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마지못해 겪고, 저희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자기가 이제 엄마와 이제 그 장모님, 여기로 말하면 장모님이죠. 북한에서는 이제 가시엄마라고 합니다. 가시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시집. 가시엄마나 이제 그 형제들을 다 데리고 와서 죽였다는 또 그런 죄책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없고 정말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도 말을 한마디를 잘못 얘기를 했을 때 온 가족이 전멸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에만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술을 엄청나게 드시고 그 화풀이를 가족들에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맨날 이제 아빠가 술 잡수고 이제 어머니를 많이 팼고, 우리 자식들도 이제 저도 이제 아빠한테 많이 맞으면서 자랐어요.
그냥 뭐 맞아야 될 이유가 없이 그냥 맞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정말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정말 아버지라는 그런 가정의 한 부분이 너무나도 싫었었어요. 이제 와서 정말 생각해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뭐 저희 아버지도 조금 이해는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대한민국에 살다가 북한에 가서 살라 하면 저도 미쳐버릴 거거든요. 미치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술이라는 그런 데에 이제 의지를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중독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가 오늘 3부 3탄을 찍으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은 김일성 시대입니다. 김일성이는 이제 공산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기 시작을 하냐. 우선 북한의 그 모든 주민들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하부말 땅까지 조직을 만들어요. 뭐 인민반, 뭐 도 여기로 말하자면 이제 뭐 행정부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가가호호 서로 감시를 하기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뭐 30세대에 하나씩 인민반이라는 걸 조직을 해요. 보통 한 30세대, 이제 25세대, 20세대 되는 것도 혹간 있지만 대부분 이제 25세대부터 35세대 뭐 이런 범위로 이제 그 인민반이라는 걸 조직해 가지고 그것들을 또 관리하는 또 이제 뭐 시, 군, 구역 뭐 이런 인민위원회라는 걸 또 조직을 하고 그래서 북한의 행정부나 이제 그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들을 알아보자면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도, 시, 군, 구역 이런 데 내려오면요. 제일 첫째가 이제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한 조선노동당 이런 중앙위원회가 있고 각 도에는 또 도당이 있고 군에는 군당, 시에는 시당, 구에는 구역당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게 제일 넘버원입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인민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인민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뭐 이렇게 또 둥둥둥 있어요. 뭐 세부적인 것까지 다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그리고 이들을 또 관리 감독하는 또 기관이 또 따로 이제 있습니다. 사법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로 말하면 경찰청이 있듯이 이제 안전부라는 게 있어요. 안전부 옛날에는 뭐 인민보안부 했다가 또 무슨 지금은 이제 안전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계속 상호는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법기관이 있고 또 그 위로 뭐 보위부라는 게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는 이제 국정원이라는 게 있죠. 국정원이 이제 뭐 중앙기관의 중앙이라고 놓고 봤을 때 북한의 중앙기관의 이제 그런 부서는 이제 어디냐 국가보위부 저번에도 한번 비뚝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보위부가 있고 이제 그 국가보위부 산하의 각 도마다 또 도보위부가 따로 있고 군에는 군보위부, 시에는 시보위부, 구역에는 구역보위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위부가 쫙 하부 말단까지 내려와요. 그 하부 말단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또 다시 거기서 한 개 지역에 또 이제 보위지도원이라고 해가지고 파견이 됩니다. 고정 그 지역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죠. 보위지도원, 그 다음에 이제 담당 경찰들이 이제 파견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서울시, 뭐 강남구, 무슨 뭐 역삼동, 무슨 뭐 몇 번지 하면 북한은 서울시 보위부, 그러니까 국가보위부, 국정원이 있고 서울시에 또 시 국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강남구 국정원이 있고 역삼동에 또 이제 담당들이 이제 내려가 있어가지고 그 동의 사람들 또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이제 다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하부 말단까지 그런 관리 감독하고 또 조사를 하고 감시를 하는 그런 그 인원들을 이제 배치를 쭉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부 말단에서까지 김일성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이제 바로바로 잡혀 들어가고 온 가족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어떤 시스템을 만드냐. 북한의 주민들을 이제 노예로 이렇게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노예로 다루자면 가장 사람이 약한 게 이제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그리고 또 가장 약한 게 자기 가족에게 가장 약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제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저의 자식이라든지 저의 부모, 저의 형제를 이제 건드리는 거에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김일성의 나쁜 그런 이제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나 때문에 엄마가 잡혀가고 자식이 잡혀가고 할머니가 끌려가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배고픔이에요. 사람이 가장 약한 게 이제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은 정말 타협할 수가, 배고픔과는 정말 타협할 수가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라는 자는 늘 북한 주민들이 배부를 수 없게 만듭니다. 배부르면 이제 자기한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배고파요. 노예로 만들자면 늘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어야 돼요. 배고프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제 그들한테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먹거리를 조금씩 숨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던져주는 거예요. 김일성의 배급을 받아가지고 그 배급으로만 배불리 먹었다는 놈이 있으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탈북자들 중에서 만약에 김일성 시대에는 우리가 잘 살았다. 김일성 시대에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었다. 이런 놈이 있으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김일성이 시대에 정말 누구보다 배불리 잘 먹었다는 놈들이 있으면 그 새끼들은 그 애비나 할애비가 이제 김일성의 어떤 그 동료라든지 그 은혜를 입었던 그런 특별한 자식들이겠죠. 그 외에 일반 수많은 북한의 주민들은 정말 김일성 시대에도 배급만 받아가지고는 밥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밥을 배불리 먹으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배급이라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줘요. 군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고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이제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고 나서 1년치를 한 번에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러니까 농사꾼들 같은 경우는 1년치 식량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받아도 그거를 조절해서 먹으면 6개월밖에 못 버텨요. 그런데 어떤 집들은 생활을 못하는 집들은 그냥 1년치를 받아놨으니까 이거 1년을 먹든 6개월을 먹든 3개월을 먹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는 거예요. 밥도 이따만큼 흰쌀밥 소랭이도 하나씩 퍼놓고 한 가마씩, 그러니까 말하자면 밥솥 하나에다가 이빠이 쳐놓고 정말 먹다가 남을 정도로 이제 살림을 한 사람들은 3개월이면 1년치 식량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 식량으로 먹고 살자 해도 1년을 못 먹고 삽니다. 그리고 배급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은 이제 보름에 한 번을 이제 보름치 쌀을 줍니다. 그 한 달치 한 번도 안 줘요, 이 새끼들. 보름에 한 번을 주는데 그 보름치 쌀을 가지고 먹으려면 일주일 딱 먹으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일주일을 이어가려면 밥을 배불리 먹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쌀을 조절을 해서 먹어야 돼요. 죽을 써서 먹거나 채소를 넣어서 더 불고 먹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김일성 시대는 아무리 열심히 나가 일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 딱 정해진 배급량에 정해진 월급이라는 건 그거는 그냥 월급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0원 100원 줬다고 해도 그걸로 나가서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월급은 그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저축 같은 거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월급을 타가지고 어디 은행에다가 저축을 한다 이래서 나중에 무슨 내 집을 사고 차를 산다 이런 거는 그건 제발 좀 꿈도 꾸지 마셔야 되고, 그게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전체 자기 국가의 주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에요. 배고프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들한테 죽물을 우려 먹을 수 있는 거를 조금 당근을 이제 죽을락 하면 던져주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던져주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공포의 통치를 하죠. 말 한마디 잘못해도 이제 정치범이다 해가지고 온 가족을 깜방에 쳐있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정말 직장에 하루 안 나가도 생활총화를 열어가지고 모든 동료들이 비판을 하게 만들고, 정말 그 비판을 맞는 게 이제 쪽팔려가지고라도 굶으면서 직장에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김일성이는 이제 공포의 통치를 합니다. 지금 많은 대한민국 분들이 김일성이는 어쩌고 저쩌고 김일성이는 있을 때에 북한이라는 국가를 대한민국보다 잘 살게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부리는 인간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이제 골빈 새끼들도 많고, 문재인 같은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의 이제 좌익이라고 일컬어지는 대한민국의 그 세력은 김일성이를 칭송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말하자면 지금 열심히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일자리가 없고 배고프다. 이런 사람들이 눈길을 그쪽으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봐라, 북한 같은 김일성이는 그때 당시는 북한 주민들 전체에게 골고루 먹고 살기에 배급도 주고 월급도 주고 옷도 주고 신발도 줬다. 미친 개소리입니다. 미친 개소리야. 열심히 일한 사람은 더 먹어야지. 열심히 일하지 않은 새끼들은 거지가 돼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그거. 그런 나눔 공동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뭐 나눔 공동체, 그거 말만 번들어탄 거예요. 그거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고 많은 국민들을 그냥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문재인이 도시락 배달을 갔다는 소리를 기사를 봤었거든요. 도시락 배달. 제가 문재인을 정말 중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방식이에요. 없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도시락을 들고 가서 아주 따뜻한 걸로. 김일성이가 그렇게 했거든. 문재인은 지금 김일성의 방식을 따라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취약계층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도시락,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도시락을 받았다. 아이고, 나 같은 하찮은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도시락까지 가지고 왔네. 아이고, 너무 고맙고 따뜻해. 올겨울 뭐 올해 설 연휴는 너무나도 따뜻해. 이게 바로 본인 스스로를 본인들이 노예로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한국가의 대통령은요, 지나가다 어느 집에 들려서 족같은 무슨 도시락을 하나 주는 게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일은 그런 취약계층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동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그만한 그 분배를, 또 그만한 수익을 내가 직접 받을 수 있어야 되며, 그 수익금을 내가 알뜰하게 조절을 해서 정말 살림을 한 경우에는 내일에 가서 집도 사고 정말 외국에도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예? 열심히 지금 문재인이가 그제 도시락을 들고 무슨 뭐 관악구에 호남 향후회가 꽉 뒤덮인 관악구에 가서 이미 나눔 공동체 아이들이 이미 설문조사를 딱 해가지고 따로 이제 뽑아 나온 그런 사람들 집들만 달아다니면서 도시락을 몇 개를 배달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찬양 기사를 막 쏟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김일성이에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런 감성파리 국가가 됐어요? 예? 바로 문재인이가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김일성이처럼. 자, 문재인이가 정말로 많은 취약계층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락을 들고 그 사람네 집에 갈 시간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발전을 모색해야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수많은 대한민국의 취약계층들이 웃으면서 일하고 웃으면서 돈을 벌고 웃으면서 그 돈을 축적을 했다가 취약계층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이에요. 취약계층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들을 김일성이처럼 노예로 만들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취약계층 분들이라든지 그 기사를 보고 막 따뜻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한심한 사람들, 이런 데서 깨어나지 않으면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 완전 한심한 그 자체예요. 그거 한심 그 자체예요. 따뜻해? 그러면 저도 한마디 할까요? 아이고, 우리 취약계층 대한민국의 취약계층 여러분들 정말 이번 그 설 연휴를 맞아서 북한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유튜버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따뜻한 인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올겨울도 따뜻하게 지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를 견디시지만 그 가족분들과 다 함께 어렵게 하루하루 정말 웃으면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미친 새끼라고 했죠. 그냥 미친놈이라겠죠. 그런 말 하지마. 저 같으면 그럽니다. 그런 말 하지마. 인사 그따가 하지마.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그게 대통령이야. 뭐 병신처럼 도시락을 두고 다녀요.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말도 안 해요. 있었을 때는 말을 안 해. 지금 도시락을 들고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지지층들의 집에 도시락만 싹 들고 가가지고 마치 전국에 있는 취약계층을 정말 진심으로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걸고 쇼를 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미친 인간들은 뭐랍니까?
문재인이가 들고 나간 그 도시락을 만든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문재인이 자기 돈으로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국민의 세금과 대기업의 세금과 돈 많은 부자들이 낸 세금이 국고에 쌓여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러면 미친 인간이 그런 걸 두고 갔을 때 국민들한테 취약계층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 사실은 내 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막 많은 그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과 이제처럼 이제 그 기업들과 또 부자들이 국가에다가 낸 세금, 이 세금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시락을 그냥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너무 본인들이 못 사는 거를 가지고 부자나 기업들만 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부자와 기업이 아니고 이제 기업과 또 이제 돈을 많이 번 부자들과 또 지금 뭐 돈이 없는 취약계층과 서로 공유를 하게 만들고 서로 손잡고 이끌어주게 만들어야지. 이 자식은 어떻게 만드냐? 사회 전체를요, 패거리를 나눠놓습니다. 패를 나눠놔요. 부자 패, 대기업 패, 없이 사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 없이 사는 사람은 대기업에 착취를 당해서 없이 사는 거다. 이 없이 사는 사람은 저 부자들한테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없는 거야. 요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중간에서 이 사람들을 아주 따끈따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 여기에 많은 눈이 먼 사람들은 저는 그걸 봤을 때 한심하다. 딱 김일성이를 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이 바로 그런 식으로 공산화가 완성이 돼갔죠. 자, 저는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을 좋아할 수가 없고 정말 앞으로 또 문재인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또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참고로 뭐 저는 문재인한테 돈을 띄운 적도 없고 문재인한테 저는 뭐 해를 입은 적도 없습니다. 단 저의 자식이 살아가야 되는 이 나라가 제가 겪었던 저희 부모가 겪었던 저희 아버지가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정말 눈을 감지 못했던 그런 북한과 같은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정일 정권 시대도 이제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하고 이 내용으로만 너무 길게 갈 수가 없어서 김정일 시대 때도 이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일성이가 죽고 이제 김정일 시대가 들어옵니다. 자, 김정일 시대가 들어왔을 때 고난행군이라고 벌어져요. 고난행군이 일어나면서 이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습니다. 자기끼리 힘이 약한 사람 거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반항을 하면 패 죽이고 주인 몰래 뭘 훔치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들짝나면 쑤셔버리고 예, 이런 일들이 북한 전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송림이라는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공장을 다 때려 부시고 공장 안에 그 발전기를 다 패고 발전기 안에 있는 동선을 다 뜯어내고 변압기에 있는 변압기 유를 뽑아내고 이래서 이제 모두 못 먹겠다 죽겠다 해가지고 공장을 다 부셔버리고 막 저거 합니다. 그렇게 송림이라는 대도시에서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요. 북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언론 채널이 하나입니다. 조선중앙TV라고 해가지고 조선중앙 뭐 방송해가지고 그 채널 하나예요. 이 채널이 그거를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도를 하려고 해도 전기가 없어서 우리는 뭐 TV를 볼 수도 없고.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북한이 어떻게 진압을 하냐? 탱크를 끌고 들어가가지고 송림으로 들어가는 그 출입로와 이제 출구와 이제 출입구를 이제 다 막아요. 군이 탱크를 딱 세워놓고. 그리고 송림 시내로 탱크가 진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차, 2차 경고를 해요. 니들이 뜯어간 공장의 발전기 제품들 다 내놔라. 내놓으면 1차 경고 때 내놓으면 다 용서할 거야. 용서할 거야. 용서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낮에 내놓으면 안 되고 탱크가 들어오고 뭐 군인들이 총 들고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에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창문을 열고 거기서 이제 떨궈뜨리고 예, 그럼 땅바닥에 떨어지면 뭐 누구 어느 집에서 떨어진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송림에서 아주 그 요란한 그런 반항의 폭동이 일어나죠. 저도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안에 진입을 못하고 탱크가 막힌 데에서 이제 다시 모든 사람들, 외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송림에서 살던 분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해제가 돼가지고 나왔다가 이제 얘기를 해줘서 정말 생생하게 들었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뭐 그거 콩이 아팠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김정일 씨가 들어가지고 또 폭동이라는 한 차례의 그런 사태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대한민국 같으면 이제 여러 개의 채널들이 뭐 여기저기다가 알려가지고 뭐 합류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그 채널 자체가 이제 하나다 보니까 이제 통제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보도를 하지를 않았죠. 오직 뭐 김정일이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서 한 줌의 제기밥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고 쪽잠을 주무시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현시대기를 달린다, 이런 개소리만 계속 쳤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아이고 장군님, 우리가 배가 고파도 장군님만은 식사를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를 걱정해서 잠을 못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만은 무사하셔야 됩니다. 이런 병신 같은 정말 신도 아닌 신을 만들어내가지고 미친갱이들처럼 빨아제끼기 시작을 했었어요. 일부가 선동꾼들을 내셔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같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배고픈 건 참을 수가 있는데 장군님이 배고픈 거는 안 된다. 장군님은 이 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더 맛있는 것도 잡수셔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굶으면서 또 상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감성팔이입니다. 감성팔이. 이런 감성팔이로 이제 북한 주민들을 저 새끼들이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었죠. 지금의 그 문재인을 비롯한 좌익의 진영이 하고 있는 감성팔이하고 똑같습니다. 야, 세월호 아이들이 바닷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저 박근혜라는 거는 청와대에 엎대서 구술을 했단다. 무당을 들여서 구술을 했단다. 최XX와 섹스를 했단다. 야, 박근혜가 세월호 아이들이 목포에서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7시간 동안에 성형시술을 받았단다. 보톡스를 맞았단다. 이런 온갖 잡소리들을 퍼뜨리는 저들과 같은 거죠. 나중에 보십시오. 성형수술? 거짓말이었죠. 무당을 데려다가 구술을 했다? 거짓말이었죠. 최태원과 XX를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죠. 그게 표창원을 비롯한 이제 좌파의 정당에 속해 있는 그 국회의원이라는 새끼들은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 그림을 그린 자가 누구냐? 민중 미술을 하는 자들이에요. 간에는 누구냐? 말하자면 북한 같은 세상을 꿈꾸는 아이들이. 그 세력들이 박근혜라는 한 그 여성 대통령의 누드 사진을 그려서 또 이거를 국회에다가 전시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박근혜라는 대통령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인간들이 사는 대한민국이라면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많은 감성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 화이팅 그거를 구경하려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표창원이의 마누라의 누드 사진을 그리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아내는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또 저들이 선동을 하죠. 그러면 그 박근혜라는 그 여성 대통령의 누드 사진에 환호를 저질렀던 자들이 표창원이의 마누라의 누드 사진을 걸면 또 손가락질을 하고, 이런 한심한 구도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으니 북에서 온 저로서는 북한 세상과 대한민국 세상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북한은 이미 사람 못 살 세상이 맞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은 아니다. 아니, 땅은 맞죠.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살 수 있는 체제는 아니다. 즉 공산사회주의 체제는 인간을 짐승으로, 또 인간을 노예로, 인간의 손목, 발목, 목, 입 온통 이제 인간한테 이제 자물쇠를 쳐는 세상이 공산사회주의 세상이다. 이것을 답습하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의 문재인의 세력들이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을 좋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냥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온갖 TV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상황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고난행군 때 이제 자기 자식까지 죽여가지고 가마솥에다가 끓여 먹으려고 했던 엄마, 자기 할머니를 도끼로 이제 죽여가지고 손목, 발목을 잘라서 아궁이에서 구워 먹던 손자,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아니고 나는 우리 집으로 닭이 뛰어들어오기 때문에 그 닭을 잡았을 뿐이다. 오직이나 배고팠으면 자기의 할머니가 닭으로 보이겠냐. 오직이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의 자식이 자식으로 안 보이고 개로 보이고 짐승으로 보여서 가마솥에 끓였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 세상입니다. 자, 그런 세상이 이제 북한 같은 세상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의 문재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아실 테고, 이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는 55세에 목숨을 잃습니다. 북한이라는 국가에서 강제 동원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그 나무로 된 집을 지으러 올라갔다가 이제 그 집 위에서 떨어져요. 지붕 씌우는 데서 떨어져가지고 뇌타박을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55세에 목숨을 잃습니다. 뭐 보상 같은 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이고, 저희 어머니도 무사히 저희가 온 이듬해 1년 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어머니를 무사히 탈북을 시켜서 지금은 어머니도 이제 대한민국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수십 년간 헤어졌던 자기의 친언니, 저한테는 이제 큰 이모죠. 이모님도 만나고 우리 아버지 누나, 말하자면 저희한테는 고모입니다. 우리 고모님들도 만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번 영상부터는 이제 문재인을 왜 싫어하는지에 대한 이 영상은 오늘로서 마감을 할게요. 자, 다음부터에는 이제 제가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고, 다음 영상부터는 이 가면을 벗고 하겠습니다. 저의 얼굴을 공개하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온 가족이 모두 정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말살로 정말 직장도 위태위태하고 이런 분도 계실 테고 뭐 그렇겠지만, 올해 새해에는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가 눈부시게 좀 발전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말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